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아니요. 아니, 제가 국내 먹을게요. 증시는 연휴를 쉬어갔지만 네. 글로벌 증시는 정말 이슈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헝다그룹 사태가 맞아요. 미쳤던 영향이 상당했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잦아든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이슈인 만큼 오늘 그 사안 외신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들 고 소장님이 준비하셨다. 제가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헝다가 네. 추석 때 불거진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그 전부터요. 그 전부터 그랬죠. 근데 우리가 보통 주제로 이렇게 삼을 만한 이렇게 큰 이슈는 아니지 큰 않았나요? 리스크는 아니었는데 네. 잠재되어 있던 그런 위협이 어. 추석 연휴 때 팍 터진 것이 아닌가. 그럼 미리 깔려 있던 거네요? 소장님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계속 얘기는 나왔고요. 국내에서도 보고서 잘 찾아보면 7월부터 이거 우려된다 하는 리포트도 있었어요. 이번 올해? 네, 7월부터? 올해. 7월부터. 그리고 이제 여름부터 이거 불안불안한데라는 어떤 경고음은 들렸는데 이제 이렇게 누적되어 온 거죠. 그간에 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게 이제 터진 거예요. 터진 거라는 거는 이제 그 채권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그쵸. 기간에 얘네들이 못 주게 되면서 불거 나온 건데 생각보다 지금 뭐 워낙 이거 헝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제가 조금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어떻게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질릴 법도 해요.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뭐 이러면 질릴 법 하니까 우리가 이미 나온 얘기, 아는 얘기 요걸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나온 얘기, 뭐 새롭게 업데이트된 얘기를 또 뒤에 얘기를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미 아는 거 네. 어쩌다가 헝다그룹 위기가 온 걸까? 이거는 결국에는 유동성 악화 때문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도록 누적이 되어온 건데 헝다그룹이 지금 부동산 기업인데 현재 280여 개 그 중국 도시에서 1,300개 정도가 되는 프로젝트를 하는 곳이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헝다그룹의 유동성 악화가 올 여름부터 사실 시작이 됐는데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 이때 헝다가 어떤 아파트 분양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싸게 내놓은 거예요. 기존 가격보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쟤네들 뭔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가? 얘네들 지금 이거 채권 이자 내려고 어떻게든 자금 마련하려고 지금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인가 하는 그런 모습을 시장에서 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면서 우려가 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나오고 8월쯤에는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한테 야 너네 부채 관리해라, 부채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뭐 지시한다고 그렇게 쉽게 그렇죠. 딱 되진 않지만 그렇죠. 뭐 나름대로 조금 뭐 줄이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뭐 헝다뿐 아니라 다른 뭐 여러 가지 중국 내 기업들이 중국의 규제 때문에 어떤 자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줄여라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정부의 여건들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헝다는 부동산 개발 회사인데 이 부동산 개발 회사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어요? 먼저 땅을 사서 거기에 아파트를 조금 지어 갈만할 때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분양을 해서 돈을 받고 그걸로 다시 아파트를 짓고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선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선투자 하려면 부채가 많이 끌어와서 해야겠죠. 일단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부동산을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부채가 어쨌든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제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 회사도 좀 부채가 있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때 이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현금 잉여금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거에 이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회사는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어떤 업종의 특성상 부채를 끌어와서 먼저 해야 되는 사실 뭐 원래는 사업 시작할 때 다 부채를 가지고 시작을 하긴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 시작하는 기업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갚을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뭐 문제가 없었는데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채를 동원해서 성장하는 기업이긴 한데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신용이 하락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지금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때문에 지금 홍다를 비롯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 뭐 공급업체, 뭐 건설 기기 이런 곳들이 계약을 맺었던 업체들이 지금 뭐 돈을 다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줄줄이 홍다한테 소송을 건 상태예요. 소송 걸고, 그리고 아파트 짓는데 필요했던 뭐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도 시공사들 해당되죠. 이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지불을 못하니까 빨리 돈 줘요, 이거 누구야, 막 우르르 몰려오잖아요. 그럼 이제 홍다에서 그러면 저희 아직 짓다만 아파트라도 있는데 이거라도 하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맞아요. 넘겨서 비용을 충당하고 있기도 해요. 또 하나는 이제 디폴트 얘기가 나오는데 디폴트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시나리오도 지금 시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장 1차적으로 봤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공사가 다 멈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피해를 본 그냥 중국 국민들이에요. 분양권을 산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회사 앞에 와서 시위 중이거든요. 아, 맞아요. 시위 중이고, 리서치 회사인 그 캐피털 이코노미스 추산에 따르면 헝다그룹이 2천억 달러에 달하는 140만 채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했다 그래요. 그러면 거의 뭐 140만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분양금에 지금 묶여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아파트 공사들 멈춰진 사진들 되게 많기는 해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헝다도 그렇고 좀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이 보통 이렇게 지방 정부에서 땅을 사요. 땅을 사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그래서 분양이 그냥 쭉쭉쭉쭉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돈을 그냥 쉽게 벌었던 지난 뭐 20년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동산 한다 그러면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지금 공급이 너무 많아요, 아파트들이. 중국에서. 네, 어느 정도로 많냐면 지금 들어가지 않은 그 미분양 아파트나 빈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서 시골에는 진짜 유령 도시 같이 돼버린 곳도 있어요. 네. 이게 다 도시로 자꾸 떠나려고 하니까. 그쵸. 그리고 이게 수치로 표현하면 지금 중국에 9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빈 아파트가 있대요. 9천만 명이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 예를 들 수 있냐면 프랑스나 뭐 독일, 이탈리아 이런 전 국민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전 국민 아니면 뭐 이탈리아의 전 국민을 데려다가 다 거기 빈집에 넣어서 살 수 있대. 그만한 인구.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보다 빈집이 있다는 많으니까. 거죠. 프랑스 부럽다. 프랑스가 한 8,600만, 8,400만 되나 인구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9천만 개 있으니까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지방 정부들도 부동산 기업에 이제 땅을 팔아서 이제 재정을 충당했었거든요. 정확하게는 토지 사용권인데 이 토지 사용권을 주면서 이제 재정 그 수입을 자기네들이 창출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부동산 기업에 많이 의지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얘네들이 디폴트가 되면 우리도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주가 얘기도 뭐 이미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헝다그룹이 홍콩 증시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좀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이거 여름부터 사실 제기된 얘기인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홍콩 애널리스트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매수 등급을 유지했었어요. 왜 그러지? 이게 말이 돼?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뭐 거기도 똑같이 만약에 매도 의견을 내면 주주분들이 압박이 막 들어오나요? 왜 했냐 하면서 막. 그러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돼 했는데 네. 주가를 보면 올해 들어서만 이 홍콩 달러로 뭐 한 14달러 했던 주식이 지금 2달러 수준, 홍콩 달러 2달러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홍달러 2달러요? 네. 그러니까 오. 거의 한 84% 이상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 관련 그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엄청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제가 사진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지난 주말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태까지 아는 건 나왔던 건 찾아보면 뭐 여기저기서 다 얘기하는 거고,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들을 조금 새로운 접근 시각에서. 방식으로 하면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채권 이자 얘기는 뭐 주말 사이에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지난 23일까지 당장 이 헝다그룹이 지급해야 되는 채권 이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달러화 채권, 하나는 위안화 채권인데 달러화 채권 이자는 우리 돈으로 993억 원, 위안화 채권 이자는 425억 원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걸 헝다그룹 채권을 이제 사간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 기한 안에는 위안화 채권 이자 지급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공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달러화는 못한 거죠. 그쵸. 근데 헝다그룹이 달러화는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제가 그 외신에서 본 바로는 뭐 달러화 채권을 좀 크게 가지고 있는 뭐 운용사들이나 이런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혹시 이자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일부 운용사에서 아니 안 들어왔던데, 안 들어왔는데요? 뭐 여긴 안 들어왔는데요? 하니까 못 갚았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달러화는 못 갚았다 이렇게 알려진 거고요. 위완화 채권 이자도 뭐 해결이 됐다고 하는 게 돈을 다 냈다라기보다는 뭐 일부는 좀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아까 그 빈 아파트나 아니면 뭐 현물 같은 걸로 대납을 했거나 아니면 채권자들을 만나서 아, 우리가 조금 더 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뭐 합의를 봤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앞으로 기한이 다가와서 또 내야 되는 채권 그렇죠. 이자들이 그러니까요, 수두룩 빽빽이에요. 네, 지금 네, 10월, 11월, 12월, 뭐 1월 네. 쭉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헝다에서 또 채권자들한테 설득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뭐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아니면 자산을 매각해서 얘네들이 어찌어찌 갚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사안이죠. 그리고 이제 채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채권 가격 얘기를 우리가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헝다그룹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채권 금리가 엄청 오른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진짜 껌값이 됐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떨어지는 거죠.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헝다그룹의 5년물 채권 금리가 546%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7월 중순 이후로 한 15배 정도가 오른 건데 그럼 가격은 정말 많이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헝다그룹 5년물 채권이 8.25% 쿠폰으로 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8.2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익률이 이게 8.25%면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과도하게 돈을 끌어다가 자금을 마련하고 일을 벌린 건데 보통 이렇게 수익률이 높을수록요 채무 그 불이행 위험이 커요. 급한 거지 그만큼 기업이.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지금 헝다그룹의 채권이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숫자로만 봐서는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디폴트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장에서는 약간 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반영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우리 옛날에 IMF 때처럼 기업이 이거 파산할 것 같은데 하면서 채권 가격 완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어찌저찌 기사 회생해가지고 다시 채권 가격 오르면은 싸게 사가지고 들고 있다가 정말 대박이 난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저쪽 한편에서는 지금 굉장히 저렴해진 헝다그룹의 채권을 막 사고 팔고 이러는 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채권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되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야 나도 이거 헝다는 아닌데 부동산 기업 나도 채권 들고 있는데 중국 부동산 기업 채권 들고 있는데 이거 줄줄이 이거 파산하면 이거 내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 팔아야 되나 보다 막 이런 수요가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그런 게 아니어도 이 중국 내 분위기에서 야 이거 자금 우리 이거 좀 불안해지기 전에 우리 미리 자금을 빨리 땡겨오자. 이거 불안하다. 우리 자금 먼저 일단 축적해놓자 하면서 자꾸 수요가 많아지는데 공급이 충분치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경색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관건은 이 키를 쥐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 정부의 그 네. 스탠스잖아요. 네. 중국 정부의 스탠스를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그 주말에 그 헝다그룹에 여러 가지 계열사 자회사들이 있어요. 많죠. 네. 근데 전기차 회사가 있거든요. 전기차 업체. 네, 헝다 신능 원기차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주말에 뭐라 그랬냐면 전략적 투자와 자산 매각 등 신속한 자금 지원이 없으면 파산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계열사 사업 부분에서도 뭐 월급을 못 준다든지 이런 유동성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관건은 정부의 스탠스인데 지금 디폴트까지 가지 않도록 도와주느냐 마느냐 이런 게 반응이 지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24일에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정부가 공급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좀 지원하는 신호로 해석을 하긴 해서 우리 장이 크게 안 빠지고 뭐 그랬었는데 또 정부가 헝다그룹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가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들한테 이런 지시를 내렸대요. 야, 헝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과 그에 따른 후폭풍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 대비하라.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대비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확 뭐 도와주지는 않을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이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뭐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서 설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방 정부에게는 대비를 하라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지방 정부들이 아까 토지 소유권을 팔아가지고 재정을 많이 충당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하라고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방 정부나 국영 기업을 헝다가 이제 제대로 일을 처리 못해서 결국 위기가 오면 막판에 좀 개입을 하도록 지시를 한 거라는 해석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명확하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또 왜 이렇게 뭐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해? 고 시진핑이 좀 이렇게 명확하게 스탠스를 취하지 않는 이유도 뭐 이해할 법도 해요. 왜냐하면 헝다그룹 그 분양이 주로 중산층한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0만 아까 150만 뭐 분양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중산층인데 시진핑 지금 재집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중산층들의 원망과 이런 피해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부분에서 살짝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고민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자니 도와줘야 되고 그렇다고 이걸 해결해 주자니 그 우리 대마불사 있죠. 대마불사에 대한 신드롬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도와주게 되면 야 이거 결국에는 중국 규제 더 의미 없네, 뭐 소용없네라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섣불리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힘든 그런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나서게 된다면 어쨌든 중국의 대부분의 대형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야 다른 헝다 비롯해서 다시 부실 자산 구제해줘라 하면은 뭐 명령하면은 뭐 구제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속 모습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관련 산업,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럼 대응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하실 텐데, 관련 산업 여파들이 조금 이제 수면 위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 기업들을 좀 알아두는 거겠죠. 당장 헝다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뭐 건축 자재나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뭐 가전제품 공급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시골이다 보니까 거기에 가전제품 채워 넣어야 되고 뭐 그런 업체들이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타격을 받았는데 블룸버그가 헝다 공급업체들을 뽑아서 그 주가의 변동을 YTD로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면 그리 일렉트릭 어플라이언스, 뭐 써닝닷컴, 수저우 골드멘티스 컨스트럭션스, 데코레이션 등이 올 들어서 30에서 40% 가까이 빠졌어요. 그리고 헝다그룹 관련주들은 더 빠졌고, 그러니까 헝다그룹 뭐 계열사나 이런 주가들은 빠졌고요. 미국 시장도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데 특히 그 미국 산업, 뭐 제조업체들이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만한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제너럴 일렉트릭, 오티스 월드와이드, 허니웰 인터내셔널 비롯해서 뭐 중공업이나 장비업체인 캐터필러 그 등이 좀 지켜볼 종목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기초 소재주 전반, 특히 뭐 시멘트 제조업체나 건설 공급업체들이 헝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뭔가 투자를 하거나 내가 종목을 갖고 있거나 할 때는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서 뭐 지금 당장 들어가실 분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좀 추이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헝다 기사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엄청 많이 나오죠. 그 매일 매일 기사, 저 한 2주 동안 매일 전해드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게
그러면 헝다를 많이 봐주면 그동안 했던 뭐 사교육 업체나 그러네. 게임 업체들은 그건 안 봐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 근데 헝다 이게 잘 안 풀릴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그냥 끝나버리면 만세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세 부르면? 만세 부르면 13,000 부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제 줄줄이 그 영향을 받겠죠. 그 조그만 기업까지 싹 다 막 그쵸. 하고 또 엄청난 직원들 막 거기 이제 엄청날 헝다가 것 같은데. 워낙 큰 네, 기업이다 맞아요. 보니까 당장에 실업자부터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거 살리기도 뭐하고 그죠? 어떻게 되지 그거? 그래서 이제 네. 당장 어떤 시장을 넘어서 지금 경제, 그러니까 중국 경제 자체가 오랫동안 부동산에 의존을 많이 해온 나라기 때문에 이 어떤 경제의 그 스펙트럼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이유죠. 올해 들어서 네. 우리 아시겠지만 전세관 앵커 아시겠지만 중국에 대한 그 안 좋은 기사가 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중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부각이 그죠. 된것 너무 같아요. 부각이 되고 있어갖고 이 중국 주식, 그러니까 아예 본토나 홍콩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까지 지금 영향이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 중국의 문제는 올해 내내 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규제 나오고 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하나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 규제가 내가 보기에는 쉽게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옥죄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한 번 다 하여간 뭐, 이렇게 뭔가 물갈이를 할 것 같은 그런 네. 기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중국에 중국에- 가보시겠어요 한번? 사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중국 특파원으로 좀 하여간 좀 가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제가 친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대한 또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취재를 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국경제TV 앵커 전세원입니다. 글로벌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친근하고 쉽게 표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진짜 미국 주식 이야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다시 해야겠다 이거. 너무 말이 길어졌다. 뭐 바야흐로 뭐라고 그러지? 무슨 시대에 왔는데 근데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려운 얘기 하면 그냥 쉬운 얘기 하면 안 되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